어, 이님.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는데.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조절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음. 솔직히 10분 더 쓰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안내 받으셨어요? 어떤 거요? 저희 지금 이제 2시 20분이죠? 네, 20분, 10분 뒤에. 네, 제가 네. 소개가 있구나. 셀프로 하시겠어요? 네.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갑자기 그냥 뭐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해주시면 되고. 다른 세션처럼. 네네. 그리고 그 세션이 만약에 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면 네. Q&A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혹시 늦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조금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면요? 조금 늦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 안에 3분, 5분? 한번 봐드릴게요. 그렇다면 Q&A 못하겠군요. 원래 Q&A가 있으면 처음 질문 주시면 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제 책 아닌데. 이거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지면 아예 질문이 안 되면 저희가 203A호라는 네네. 데서 Q&A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안에 못 끝내시면 어쩔 수 없이 Q&A로 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Q&A 진행 가능하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분에게 책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너무 빨리 왔나? 너무 빨리 온 게 아니고 여기 들으시려는 분들이 앞 세션 끝나자마자 오셨어요. 20분 동안 기다리셨어요. 김범님의 인기가 이렇게 오, 바람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를. 오늘 201호가 계속 이래요. 앞전 그러게요. 세션도 이랬는데 아니, 저는 이제 한 50명 오려나?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 그러니까요. 한 6배 더 온 것 같아요. 그치? 데스크 마이크 쓰시면 되고, 이 마이크는 저희가 녹화용으로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스피커로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스피커는 회전 안 스피커. 나가고 요거로 말씀을 하셔야 스피커는 알겠습니다. 제가 발표 지금 20분이니까 15분쯤에 저희 지금 퍼블릭스 랩 운영하고 있는 거 네, 네. 홍보하고 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2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좀 다른 분이 들어오셔도 잠시만요. 아, 네, 써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리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셔서 혹시 명찰 소지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퇴장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찰 꼭 가지고 계시면 소지해 주시고요. 저희 혹시 스태프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면 그냥 확인하시는구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시작 전에 지금 파이콘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퍼블릭 슬랙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파이콘.kr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시면 슬랙 조인할 수 있는 URL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랑 뭐 관련된 주제나 관심사로 대화하시면서 파이콘 더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놓았으니까 많이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곧 발표 시작할 테니까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켜놨어요. 손 꼬인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네, 201호 지금 발표자분 오셨고요. 저희 지금 정말 많이 오시네요. 큰일이 났다. 자석이 좀 좋네요. 연습할 때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쪽이 길목이라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걸어오실 수 있게. 화이팅. 선생님도 이 정도 오셨다고. 그래도 어제 민그리머 발표보다는 덜한 것 같네요. 민정님이요? 민재요. 아, 민재님 이만큼 더 왔어요. 이거보다 더 왔어요. 이거에 한 뒤쪽까지 전부 다 찼었거든요. 진짜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한테 시험을 잘하고. 네. 주범이라서 듣지도 못해서 슬픈데. 여기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전이 와서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무튼 19분이네요. 네? 19분이요. 아, 네. 60초 남았습니다. 시작할까요? 그냥? 네, 그러시죠. 네, 지금부터 이준범님 발표 세션 시작할 텐데요. 큰 박수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알아보는 웹크롤러 만들기 세션을 발표할 이준범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장고걸즈 서울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에 나만의 웹크롤러 만들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튜토리얼에서 나만의 웹크롤러 만들기 4시간짜리도 할 거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지금 발표하고 있는 세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파이썬과 장고를 이용해서 웹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크롤링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우아한 테크 캠프에서 인턴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크롤링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세션의 주제가 크롤링인데 인터넷, 특히 웹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죠. 그런데 이 정보들은 마치 API처럼 혹은 엑셀 파일, 뭐 XML이든 뭐 CSV든 그런 파일처럼 우리가 쉽게 가공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문서들, 그런 것들은 문서, 말 그대로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읽으면은 이건 글자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목은 뭐고, 글 내용이 뭐고, 이 글은 또 누가 썼고 언제 썼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이런 애들은 이제 도저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서, 말 그대로 글자니까요. 얘한테는 그냥 문서는 그냥 글자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 자체를 가져오는 작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크롤링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크롤링을 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크롬을 좀 더 크롤링을 위해서 잘 써보는 방법, 그리고 CSS 셀렉터라는 거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파이콘 발표 세션 목록을 크롤링하는 예제와 그리고 온오프믹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가 신청한 그 행사 리스트를 긁어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롬으로 네이버 페이에서 결제한 내역을 긁어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롬 창을 띄우지 않고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오는 것, 그까지를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크롤링하는 부분까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크롤링을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게 좋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파이썬은 3.6 버전을 저는 사용합니다. 물론 파이썬 3.4 이상 버전을 사용해 주셔도 돼요. 하지만 파이썬 2는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파이썬 3와 2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코드와 스트링의 문제인데, 파이썬 2는 유니코드와 스트링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CJK라고 불리는 Chinese, Japanese, Korean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 에러 문제를 분명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코드는 문제가 없는데 OS가 윈도우에서 잘 작동하는 코드가 리눅스 서버에 올리니까 안 되네? 나 맥에서 개발했는데 잘 되는데 윈도우에서 돌려보니까 안 되네. 이런 거를 무조건 경험하게 돼요. 근데 파이썬 3는 이런 문제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고통받지 않고 크롤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HTT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롬에 띄우고 거기서 뭐 네이버.com 아니면 파이콘.kr 그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요청들을 코드상에서 아주 쉽게 짤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티풀 숲이라는 애인데요. 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애가 리퀘스트였다면 그거를 받아서 가공을 해주는 애가 뷰티풀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셀레늄이라는 애예요. 지금 파이썬과 리퀘스트 뷰티풀 숲은 몇 버전 이상이면 괜찮다고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이 셀레늄 모듈 패키지만은 여러분이 크롤링 작업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최신 버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셀레늄이라는 애는 크롬, 엣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이런 애들을 원격으로 조작해주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 브라우저를 조작하는 그런 패키지인데, 우리 모던 브라우저들, 크롬 같은 브라우저들은 그냥 켰더니 업데이트가 돼 있네? 이런 상황을 자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브라우저 업데이트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9버전 셀레늄은 그걸 알 방법이 없죠. 브라우저는 업데이트 돼 있어. 새 기능이 추가되고 뭔가 기능들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걸 쓸 줄을 모르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버전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크롤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션에서 크롬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노트북에 지금 아마 크롬이 대부분 깔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크롬에 지금 버전이 보통 59버전 혹은 60버전이 깔려 있을 텐데,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은 60버전 혹은 이상 버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헤드리스 모드라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롬을 조작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창을 띄우지 않고 크롬 마치 CLI,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모드예요. 근데 그게 크롬 60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합쳐서 한 번에 설치를 하시려면은 PIP로 Request, Beautiful Soup, 그리고 Selenium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용할 모듈 Request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Request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URL 라이브러리와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람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get, post 그런 방식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HTTP 그 요청을 뜯어볼 때 예를 들어서 저 get은 우리가 이 URL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get 방식이다. 그러면은 request.get 만약에 post다 그럼 request.post 그런 진짜 내장된 함수 하나만으로 되게 쉽게 그 정보를 HTTP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코드라던가 아니면 헤더라던가 인코딩 그리고 텍스트 그런 것들도 다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텍스트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얼.텍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고 크롬에 띄우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 HTML 문서가 뜰 거예요. 그런데 이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통해서 뭐 GitHub API에 들어가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런 HTML이나 아니면 JSON, API는 JSON이겠죠?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얼.텍스트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Beautiful Soup인데요. 이 패키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리퀘스트와 같은 그런 걸로 받아온 데이터들, 그러니까 HTML 같은 거를 파이썬이 이해하는 객체로 만들어져요. 리퀘스트에서는 분명히 HTTP 요청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문자열이에요. 파이썬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 이해하는 걸 바꿔주는 게 Beautiful Soup입니다. 그리고 얘 특징이 그 Beautiful Soup 객체가 보통 우리가 soup라고 변수를 붙이는데 이 soup 애들은 HTML 돔 트리 구조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럼 HTML 돔 구조가 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HTML 구조는 지금 아마 HTML 문서 한번 뜯어보셨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HTML이 있고 제일 밑에 HTML 닫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HTML 안에 헤드가 있고 그 안에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바디 안에는 h1 태그 그리고 div 태그가 있네요. 이거를 마치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HTML 밑에 헤드가 있고 헤드 밑에는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 밑에는 바디가 있고 바디 밑에는 h1과 div가 있네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막 자료 구조에서 말할 땐 트리 구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HTML 돔 트리라고도 말을 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 HTML 왼쪽에 있는 HTML 속에서 나는 파이콘 2017 KR이라는 문자를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뷰티풀 숲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야, 나는 이 파이콘 2017 KR을 갖고 싶어.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걔는 나는 HTML 안에 있고 바디 안에 있는 그 바디 안에 있는 div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고 싶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HTML 돔 구조입니다. 이 돔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런 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원하는 자료가 도대체 어떤 곳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사실 웹크롤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크롬 인스펙터인데요. 크롬 인스펙터는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는 이거는 파이콘 KR 사이트죠. 글자나 아니면 어떤 거든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저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인스펙트, 만약에 한글이라면은 검사라는 게 뜹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렇게 오른쪽에 창 하나가 뜰 거예요. 저 창이 뜨는 게 바로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불리는 창인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HTML 돔 트리 그 구조를 제가 바로 보여주거든요. 자, 걔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이 nev라는 거는 HTML 태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단순하게 태그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HTML은 HTML 태그뿐만이 아니라 CSS와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CSS 클래스랑 ID라는 속성이에요. 여기서 클래스라고 보이는데 이 클래스는 파이썬의 지금 클래스를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수 있는데 그 클래스와는 다르고요. HTML 문서에서 HTML이 문서의 내용을 결정을 하고 CSS가 그런 어떻게 나타날지 뭐 색깔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그런 걸 결정을 하고 뭐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좀 더 동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이 CS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CSS에서 만들어준 뭐 글자, 색깔, 모양 그런 거를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한 번에 적용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크롤링 하는데 왜 도대체 색깔 그런 걸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크롤링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CSS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 셀렉터라는 거는 내비게이션 태그, HTML 태그가 있어. 있는 건 알겠는데 걔가 네브바라는 CSS 클래스를 갖고 있대. 근데 여기에서 네브바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는 굉장히 찾기가 쉽다는 거죠. 네브를 찾아달라고 하면 굉장히 그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 div 만약에 a 링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클래스를 가진 애를 가져와줘 하면은 그게 CSS 셀렉터인데 그거는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읽기에도 편해지고 HTML 안에 div 안에 div 안에 div 안에 div 그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읽기가 쉽죠. 그리고 크롬은 이런 CSS 셀렉터를 한 번에 가져와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요. 아까 전에 이게 크롬 검사 도구, 크롬 인스펙터를 켜면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를 누르고 카피 셀렉터 이걸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바디 안에 div.frontpage 안에 div.onSky 안에 nev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우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점이라는 애는 CSS의 클래스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샵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샵 같은 경우에는 ID 값을 나타내요. 클래스와 ID는 뭐 CSS에서 다 사용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ID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라서 한 HTML 문서 안에서 딱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두 개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거는 무시하거든요, 브라우저가. 그래서 아이디는 하나뿐이고 클래스는 여러 속성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 뭐 게시판에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을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클래스가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있을 거고 그걸로 가져오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 꺽쇠 이 표시는 바디 안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di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디 안에 뭔가가 더 있고 그 안에 있는 div는 선택이 되지 않고요. 바디 바로 밑에 있는 div를 선택하는 게 저 오른쪽 꺽쇠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웹페이지를 크롤링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콘 세션 목록인데요. 이 세션 목록은 목록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공통적인 뭔가 클래스 속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바로 위에더라도 뭔가 공통적인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장고 어드민사 이런 거 세션들을 밑에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가져와 볼게요. 우선 URL은 다음과 같고요. 2017의 프로그램 리스트에 있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웹크롤러 저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까 검사를 누르면은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피 그리고 카피 셀렉터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양이 나옵니다. 뭔가 복잡해졌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얘는 바디 안에 div 컨테이너 CSS 속성이 컨테이너구나. 그리고 그 안에 div가 있는데 nth 차이드? 이건 뭔지 모르겠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안에 div가 있대. 그리고 그 안에 ul이 있고 그 안에 li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네. 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nth child라는 속성을 우리가 CSS 할 때 쓰는 속성인데 문제는 얘는 뷰티풀 숲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해 주면은 다음과 같은 게 나와요. nth of type 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로 바꿔주시면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숫자가 안 바뀐 거 있고 숫자가 바뀐 게 있죠. 여기서 3이었는데 여기서 2가 됐어요.
이건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nth of type이라는 애는 beautiful soup이라는 애가 이해하기 때문에 얘로 바꿔줘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래도 뭔가 이상하죠. 너무 복잡해요. 이걸 한번 싹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div 안에 div 클래스인데 callMD9에 content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고 그 안에 있는 UL, 그 안에 li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지금 이것도 파이썬 제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ody 안에 div 컨테이너 안에 nth of type 이렇게 뭔가 뒤에 숫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서버 네임 프로바이드. 제 코드를 하나를 조금 바꿔서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작하는 그 형태를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실행을 해주면은 이 리퀘스트 get을 통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점 텍스트를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beautiful soup이라는 거에 실행을 시켜서 HTML 텍스트를 문서를 html.parser라는 애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soup이라는 객체로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soup.select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css selector라는 걸 통해서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돼요. 지금은 근데 숫자가 붙어 있는 게 이게 의미가 하나만 가져오는데 우리는 전부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었잖아요. 그 이유가 뒤로 nth child와 nth of type 이런 애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nth child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모를 가진 애들 중에서 같은 부모를 가진 그 형제 중에서 5번째 인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HTML 문서 할 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게 nth child의 O인데 얘는 특성이 P 만약에 내가 div인데 뭐 P가 있고 A도 있어. 근데 걔네도 일단 같은 형제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취급을 해주는 형제들 중에서 5번째인데 걔가 만약에 여기서 보인 것처럼 div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반면에 div의 nth of type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모를 가진 나와 똑같은 태그 중에서 몇 번째인지를 알려줘요. 조금 더 직관적이죠. div의 nth of type에 오라고 하면은 내 형제 div들 중에서 5번째인 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nth of type에 16, 뭐 nth of type에 1 이런 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내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내 형제들 중에 첫 번째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li는 내 형제들 중에서 16번째인 거를 가져와 달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nth of type 같은 걸 없애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div 안에 ul 안에 li 안에 있는 애들. 여기서는 내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질 않았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목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파이콘 같은 사이트들은 로그인 안 하고 볼 수 있어요. 정보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로그인을 해서 가져와야만 되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온오프 믹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온오프 믹스에서 내가 신청한 신청 목록을 가져오는 거는 로그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걸 신청했는지 로그인을 직접 하고 가져오는 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로그인은 어떻게 할까요? 로그인은 우리 로그인 네이버나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런 걸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온오프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URL이 저 onofmix.com/account.login인데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아이디 이메일과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한 부분이 있고 얘를 인스펙터, 크롬 인스펙터로 우측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인풋 태그와 인풋 태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네임은 이메일이라는 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은 네임은 pw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에다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버에 보내줘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request.session을 이용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세션이란 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야, 너 로그인 안 한 것 같아. 다시 해.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크롬과 뭐 서버를 그걸 연결해 주고 있는 너는 로그인한 사용자야. 너는 누구야.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세션이라는 애예요. 그리고 리퀘스트 모듈은 이 세션에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 브라우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리퀘스트의 세션을 이용할 거예요. 자, 다시 코드인데요. 약간 정말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어를 request.get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것 대신에 request.session을 s라는 기체로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s라는 애에다가 속성으로 헤더를 넣어줄 거예요. 이 헤더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헤더 부분은 나는 어떤 브라우저야. 그리고 나는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서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헤더 부분을 안 쓰시면은 지금 이 헤더 부분에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가냐면요. 나는 이제 리퀘스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려진 거야. 라고 나오거든요. 서버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냥 크롬이나 사파리나 그런 거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리퀘스트란 애들이 그냥 듣도 못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 차단.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롤링을 잘못하면은 바로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저 에이전트라는 부분에다가 이런 모질라 어쩌고 하는 이 크롬 59 버전이든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실제 브라우저라고 서버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HTML을 보내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실제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로그인은 폼을 보내는 거예요.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get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내는 거는 포스트를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s.post를 하고 URL에다가 그 안에 이메일은 뭐고 패스워드는 뭐고 그리고 프록스는 로그인. 저 프록은 사실 꼭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온오프믹스에서는 저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메일, 패스워드와 같은 거를 입력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트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다면은 get 방식으로 내가 한 이벤트들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파이썬 격월 세미나, 제4회 파이썬 격월 세미나 저 제목이 도대체 어떤 CSS 셀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까봐야겠죠. 카피를 누르고 카피 셀렉터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 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ID 값인데 이건 문서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러면은 저 이벤트 리슨 홀더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 아니라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NTH 차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div nth child가 있고 그 안에 UL이 있고 li 타이틀 안에 a가 있구나.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nth child는 beautiful soup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버리면은 다음과 같은 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소스로 돌아와서 가져와 봅시다. get 방식으로. get 방식으로 가져오고 beautiful soup으로 이거를 파이썬 이하의 객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up.select라는 걸 통해서 방금 봤던 CSS 셀렉터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게 이터러블한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soup 객체인데 그 안에서도 이터러블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써서 출력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가져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난 로그인이 너무 어려워. 그냥 브라우저 쓰면 안 될까요? 크롬 같은 거 좋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음은 크롬으로 크롤링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셀레늄과 크롬을 사용해요.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크롬은 60버전 이상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PIP로 셀레늄을 깔아주고 이번에는 하나를 더 가져와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 구글.com의 chromium.org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따로 받는 이유는 셀레늄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를 조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크로미움 프로젝트에서 따로 너는 이걸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 라는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 버전을 받았는데 뭐 윈도우나 리눅스도 다른 버전도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전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쪽을 풀어주시면은 진짜 바이너리 파일 딱 하나예요. 근데 이거의 위치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저의 사용자 보통 맥에서 받으면은 맥 유저 다운로드 안에 들어갈 텐데요. 이 위치를 나중에 코드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절대 경로로 넣어주는 게 보통 에러가 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코드인데요. 굉장히 좀 단순하죠. 셀레늄에서 웹드라이버를 가져와서 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고 그리고 드라이버.get을 하면은 사실상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줬어요. 드라이버에 .implicit wait를 줬는데 만약에 크롬이 켜지다가 조금 늦게 뜰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를 가져와줘. 그걸 먼저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뻥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초까지는 너 기다려줄게.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time.sleep 3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냥 너가 켜져 있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 딱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implicit wait을 넣어주시면은 보통 에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준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무조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걸 실제 실행을 해주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하나가 되면서 저 진짜 내가 입력한 URL 하나가 뽕 하고 뜨게 돼요. 근데 분명히 이런 에러를 만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가다 보시면 웹드라이버 exception 메시지 크롬 드라이버 executable in path에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방금 제가 강조드렸던 크롬 드라이버의 위치를 정확하게 넣지 않은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더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난 정확하게 넣었는데 동작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윈도우의 계정명이 한글일 경우에 저런 에러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윈도우 언어를 바꿔도 안 되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포맷을 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 레지스트리 뜯어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할 바야 다시 깔고 말지. 그게 더 쉽다. 진짜 정말로.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get 방식으로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는 네이버에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 창 그대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 하는 부분에다가 그 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제가 먼저 알아봤더니 그건 샵 아이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 부분은 샵 패스워드 PW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그인 버튼 있잖아요. 옆에 로그인 하기. 그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걸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find element by CSS 셀렉터는 아까 전에 soup.select 그것과 거의 똑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id랑 패스워드 버튼을 찾아줬으니까 id에다가는 진짜 쓰는 아이디 넣어주고 패스워드에는 패스워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점 클릭을 해주면은 로그인이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만약에 됐다면은 로그인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이버 포인트 구매 내역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형태라서 꽤 괜찮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뭐 URL은 저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과 같고요. 이번 시간에 가져올 예시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도대체 결제를 어디서 했느냐. 자, 이 부분을 크롬 인스펙터를 뜯어서 가져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리고 카피 CSS 셀렉터를 통해서 가져오면은 또 뭔가 긴 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리스트를 가져오려면은 이 NTH 차이들에 뭔가 이거를 뿡냥뿡냥 해주면 되겠구나. 네, 실제로 뿡냥뿡냥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실 NTH 차이드만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크롬에 인스펙터를 켜면은 그 밑에 콘솔이 있어요. 뭔가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내가 가져올 결과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쉽게도 이건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먼저 미리 어떤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CSS 셀렉터로 복사해온 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줬는데 아 이거 왠지 NTH 차이도 없으면 리스트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15개 리스트 다 가져온 것 같아. 근데 이래도 뭔가 긴 것 같아. 이거 뒤에 것만 제일 뒤에 이 2개만 적어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되네. 이런 식으로 CSS 셀렉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적어주질 않아도 크롤링이 가능해요. 근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건 파이썬이 아니죠. 무튼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가져와 봐야죠. 진짜로. driver.get으로 get 방식을 통해서 저 주소로 간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짧은 CSS 셀렉터를 통해서 find elements by CSS selector로 하면은 이 안에는 리스트가 전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포문을 두면서 텍스트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잘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river.quit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기존에 있던 내가 로그인해 있는 그 크롬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크롬 프로세스가 하나가 똥 하고 뜨면서 걔가 뿅 하고 켜져요. 그래서 만약에 퀴즈를 안 해주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크롬이 계속 무한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끝에는 driver.quit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데 크롬인데 브라우저 화면에 계속 뜨는 거예요. 크롬이 내 화면에 떠. 근데 그 떠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나는 뭔가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데 브라우저가 자꾸 떠가지고 나 괴롭게 하네?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에는 set window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왼쪽 위가 0,0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보내버리면은 저기 어딘가에 가겠죠? 내 보일 수 없는 어딘가 속으로. 뭐 컴퓨터는 알겠죠? 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건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건 이제 내가 끌 수도 없어요. 프로세스로 종료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게 헤드리스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머리 없는 브라우저인데 머리가 없다는 게 창이 진짜 없어요. 우리 브라우저를 생각을 하면은 인터넷에 크롬이 뿅 하고 뜨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고 뭐 클릭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창 자체가 없는 브라우저인 거예요. 그리고 크롬에서는 고맙게도 이 헤드리스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페이스북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셀레늄에서 웹드라이버 임포트하는 건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다릅니다. 똑같은데 드라이버를 만들 때 이 옵션즈라는 거를 먼저 추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크롬 옵션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헤드리스라는 걸 먼저 아규먼트에 넣어준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크롬 옵션은 옵션이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창이 뿅 하고 뜨는 걸 보지 않고 밑에 작게 뭔가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코딩하는데 전체 화면이니까 보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작 방식은 완전히 get하고 뭐 implicit wait 해주고 element CSS 셀렉터 써주고 이메일 키로 뭐 이메일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클릭해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해를 스크린샷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드라이버가 현재 뭐 물론 지금 헤드리스 모드니까 창이 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윈도우 사이즈도 우리가 심지어 적용을 해줬죠. 얘는 헤드리스 모드인데 그걸 실제로 다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스크린샷도 찍을 수가 있어요. get screenshot as file 이라는 것만 해주시면은 실제로 내가 지정한 저 위치, 지금 파이썬과 같은 위치겠죠. 실행한 파일과 같은 위치에 뿅 하고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크롤링을 할 때 24시간에 이제 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 리스트가 있는데 아니면 이벤트 리스트가 있는데 새로운 이벤트가 나타나면은 얘를 이제 나한테 뭐 알림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서버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긁어서. 그러면은 내가 맨날 이걸 쳐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파이썬 PI 10분마다 이걸 치는 거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크론 작업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크롤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돌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 컴퓨터가 24시간 켜져 있는 건 좀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서버에 띄우는 작업을 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서버에 올리는 거는 다루진 않고 크론 작업,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크론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론 탭-E, 유닉스 기반이면은 크론 탭-E라고 그냥 로그인한 콘솔에서 딱 치시기만 하면은 바로 저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규칙은 꽤나 간단한데요. 한 칸씩 스페이스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른 인자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어떤 주기로 너가 이걸 동작을 시키고 싶니? 예요. 지금 전부 별별 돼 있는데 이 별은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 분마다, 매 시마다, 매일마다, 매월, 매요일마다인데 이걸 나누기로 해주면은 10분마다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별로 해줬으면은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 매월, 매요일. 만약에 내가 매년 1월 1일마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1월 1일. 지금 핑크색인 것과 파란색인 부분에 1을 적어주면은 1월 1일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론을 통해서 실행시킬 프로그램의 위치를 적어주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되겠죠. 파이썬의 위치를 적어주고 이 파이썬이 실행할 파일을 인자 위치로 적어주면은 10분마다 이 전체 코드는 10분마다 한 번씩 parser.py를 파이썬3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위치가 좀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 파이썬 위치 여러분 이제 버추얼 env나 venv나 이런 거 사용하실 텐데 그거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깔려있는 뭐 리퀘스트든 뷰티피스비든 셀레늄이든 그게 깔려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은 내가 뭔가 따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아도 저 파이썬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사람답게 크롤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쉬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1초에 한 사이트에서 60페이지를 볼 수는 없어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접근이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한 페이지를 보는데 뭐 3초에서 뭐 3분이 걸린다. 근데 한 사람이 60분에 1초 만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서버는 화낼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야. 너 차단.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슬립 같은 걸 통해서 씌워주면 화내지 않아요. 근데 타임.슬립으로 하면은 너무 주기적이죠. 너 3초마다 들어오네?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타임.슬립에서 랜덤을 써주세요. 랜덤을 쓰면 이게 0초에서 1초인데 얘에다가 저는 실제로 이렇게 써요. 2초에다가 랜덤 곱하기 4로 하면은 서버에서 걸린 적이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2초에서 6초 사이에 랜덤하게 돌아요. 이제 그러면은 조금 서버 입장에서도 그냥 2초에서 4초에서 그냥 들어오는 사용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리퀘스트 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봇이 아닌 일반 브라우저처럼 넣어주셔야지 정상적인 결과를 받아올 수 있어요. 나는 구글 봇이야 하면은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구글 봇보다는 뭐 크롬이라던가 뭐 사파리라던가 그런 걸로 해주시면은 좀 더 정상적인 페이지를 받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실제 브라우저인지 아닌지 체킹하는 그런 걸 돌리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쓰면은 좀 금방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셀레늄을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robot.txt가 있어요. 서버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면은 /robot.txt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에 있고 이걸 존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서버 관리자가 계속 뭐 이상한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로봇 텍스트에 disallow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서버 자원을 고의로 낭비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robot.txt를 존중해 주시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버 자원은 무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AWS에 돈을 바치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든 아니면 어떤 서비스들은 모바일 페이지랑 PC 페이지가 두 개가 다 있는데 모바일 페이지가 보통 크롤링 하기가 쉬워요. HTML 구조도 좀 더 잘 짜여져 있는 경우도 많고 PC 페이지에 우리 들어가 있는 플래시라던가 액티브X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크롤링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바일이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막 자바스크립트에 떡칠을 해놨지만 모바일 페이지는 그럼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걸 좀 덜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가 만약에 모바일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유저 에이전트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딱 맞춰주면은 모바일 페이지를 싹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크롤링 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다행히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Q&A 질문 이제 받도록 할게요. 시간 되나요? 203호. 네, 저희 준범님이 너무 딱 맞게 끝내주셔서 Q&A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203A 룸에서 Q&A 룸이 준비되어 있으니 해주시고요. 간단히 잠깐 공지드리면 라이트닝 토크 신청해주신 분들은 발표 자료를 꼭 올려주셔야 신청하신 발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닝 토크가 지금 신청이 마감됐는데 발표 자료는 꼭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라이트닝 토크 들으시고 단체 사진 같이 찍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